브레짜 분유 제조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분유가 완성되는 건 정말 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달 정도 사용하고 결국 안 쓰게 됐어요. 손으로 탄 분유와 맛이 너무 달랐고 사용할 때마다 정말 같은 농도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전으로 돌아간다? 다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년 남짓 방황과 번아웃과 슬럼프와 큰 변화를 겪고 돌아온 잘 샀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육아 이모님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브레짜 분유 제조기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집의 맘마존 사진을 보면 정말 높은 확률로 등장하는 제품이죠. 저도 출산 전에는 당연히 사야 하는 필수 육아템인 줄 알았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분유가 바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직접 한 달 정도 사용해본 결과 저는 지금 브레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레짜가 왜 그렇게 편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저는 왜 결국 사용을 중단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브레짜를 구매한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분유를 편하게 타고 싶었어요. 아기가 배고파서 울기 시작하면 분유통을 열고요. 스푼으로 분유를 뜨고 윗부분을 평평하게 깎고 젖병에 넣고 물을 붓고 다시 흔들어야 하잖아요. 한 번만 하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하루에 수유를 여러 번 합니다. 그것도 낮에만 먹는 게 아니죠. 새벽에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분유 스푼을 더듬거리며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브레짜는 그냥 젖병을 올리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이에요. 이 부분 하나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기가 올 때 빠르게 분유를 줄 수 있다는 점. 브레짜의 가장 큰 장점이자 사람들이 이 제품을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 같아요. 브레짜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빠릅니다. 그리고 편합니다. 분유 스푼을 몇 번 넣었는지 헷갈릴 일도 없고요. 스푼을 뜨다가 분유가루를 바닥에 흘릴 일도 줄어듭니다. 특히 새벽에는 진짜 편했어요. 아기는 울고 있고 나는 아직 잠에서 덜 깼고 남편은 자고 있고 그 와중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따뜻한 분유가 나옵니다. 이 순간만 보면 정말 이모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편리함 하나는 정말 좋았지만 분유 농도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서는 그 편리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기는 조리원에서부터 남양 임페리얼 X5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도 같은 분유를 계속 먹였고요. 그런데 신생아였던 아기가 분유를 먹어도 계속 찾는 거예요. 아기가 배고프다고 계속 우니까 어쩔 수 없이 분유를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직 신생아인데 이렇게 많이 먹는 게 맞나? 분유량이 부족한가? 수유텀이 왜 이렇게 짧지? 저도 이유를 모르니까 아기가 찾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먹이게 되더라고요. 그때 어른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분유 농도는 정확하게 맞춰서 먹이고 있는 거냐? 고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브레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탄 분유와 브레짜로 만든 분유를 비교해봤습니다. 제가 사용한 분유는 남양 임페리얼 X5였고요. 브레짜 공식 안내상 설정 번호는 5였습니다. 한쪽은 분유통에 안내된 방법대로 손으로 정확하게 탄 분유, 다른 한쪽은 브레짜 설정 번호 5로 만든 분유였습니다. 제가 직접 둘 다 맛을 봤는데요. 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손으로 탄 분유가 훨씬 진했어요. 반대로 브레짜로 만든 분유는 너무 묽게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도 조금 찜찜한 부분은 있었어요. 브레짜에서 120ml를 선택해도 젖병에는 약 140ml 정도가 나왔거든요. 분유 가루가 들어가면 최종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으로 볼 때마다 뭔가 모르게 조금씩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직접 맛까지 비교해보니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 혀가 분유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니겠죠. 하지만 같은 분유를 같은 기준으로 탄 두 젖병의 맛 차이가 너무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는 브레자로만 탄 분유를 아기에게 주기가 불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산 기계를 바로 안 쓰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써보려고 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먼저 브레자 설정 번호 5로 120ml를 뽑고요. 거기에 20ml용 분유 스푼으로 한 스푼을 더 넣었습니다. 결국 버튼 하나로 분유를 타려고 산 기계에서 다시 손으로 분유를 넣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브레자를 사는 의미가 조금 사라졌죠. 그래도 기계가 있으니까 써먹어야 한다는 의지로 한동안 그렇게 먹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편하려고 산 기계를 믿지 못해서 분유를 추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세팅 번호별로 분유를 전부 만들어 봤습니다. 손으로 직접 탄 120ml, 설정 번호 5로 만든 120ml, 설정 번호 5에 분유 한 스푼을 추가한 120ml, 설정 번호 4, 설정 번호 6, 설정 번호 7까지 전부 만들어서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분유가 너무 아깝습니다. 분유값이 결코 싸지 않거든요. 분유가 무슨 금가루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나마 임페리얼 엑소가 가격 부담이 덜해서 망정이지 수입 분유였다면 정말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설정 번호가 높아질수록 분유가 진해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설정 번호 6이 5보다 조금 더 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설정 번호 4를 맛봤더니 5보다 확실히 조금 더 묽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러면 숫자가 높아질수록 진해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7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설정 번호 7은 또 도리어 묽은 거예요. 6보다요. 저에게는 일정한 규칙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숫자를 높이면 무조건 진해진다거나 또 낮추면 무조건 묽어진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떤 번호를 사용해야 손으로 탄 분유와 농도가 같은지 알 수 없었어요. 이쯤 되니 분유 제조기가 아니라 분유 실험기에 가까워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사용했을 때 제 판단은 이랬습니다. 버튼 하나로 분유가 나오는 건 편합니다. 그런데 그 분유를 믿지 못해서 다시 분유를 넣고 맛을 보고 설정 번호를 바꿔야 한다면 과연 편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편리함은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당장 완전히 사용을 중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구매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손으로 탈 때마다 빠른 건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브레자를 완전히 안 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브레자는 총 4번 분유를 만들게 되면 깔때기를 교체하라는 알림이 뜹니다. 그런데 깔때기를 분리해보면 분유가 나오는 구멍 주변에 분유가루가 굳어서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매번 똑같이 붙어 있으면 그나마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많이 붙어 있고요. 어떤 때는 상대적으로 적게 붙어 있었습니다. 분유가 나와야 할 구멍 주변에 가루가 굳어서 남아있는데 과연 매번 정확히 같은 양의 분유가 나오고 있는 걸까? 저는 이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붙어있는 분유의 양만으로 실제 농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분유 배출량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측정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미 손분유와 맛 차이를 크게 느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분유가루가 매번 다르게 굳어있는 모습을 보고 나니 더 이상 안심하고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브레자 사용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저처럼 느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서 뒤늦게 여러 후기를 검색해봤습니다. 브레자가 국내 분유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분유 농도나 배앓이 문제로 브레자를 처분했다라는 후기도 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정말 편하게 잘 썼다는 분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브레자로 정말 잘 먹였는데? 우리 아기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브레자를 사용하면 모든 아기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브레자가 아기의 잦은 수유나 또 수유량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희 집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는 이런 과정을 겪은 뒤에 이 제품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케바케, 그리고 육아용품은 진리의 에바에입니다. 농도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브레자가 마냥 편하기만 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분유를 만들 때는 버튼 하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기계 뒤쪽에 물통과 부품들은 주기적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깔때기도 4번 사용할 때마다 씻어야 하고요. 그래서 꼭 이걸 구매할 땐 깔때기 여분을 구매하라는 꿀팁들이 많죠. 또 씻은 부품은 물기가 남지 않게 말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매번 손으로 조금씩 귀찮게 분유를 탈 것인가? 아니면 분유는 편하게 만들되 나중에 부품을 한꺼번에 세척할 것인가? 저는 처음에 당연히 후자가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몰아서 한번 씻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부품을 씻고 완전히 말리는 것도 꽤 큰일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귀찮았던 건 뒤쪽 물통 세척이었어요. 저는 물때가 생기는 게 걱정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식초를 이용해 세척을 했습니다. 물을 출수하는 과정도 필요했고요. 또 출수하고 난 뒤에 4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버튼 한 번의 편리함을 얻는 대신 주기적으로 큰 세척 숙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안 하자니 물이 계속 들어가는 제품이라 찝찝했고요. 하려니 귀찮았습니다. 육아 이모님인 줄 알았는데 이모님 목욕은 제가 시켜드려야 하더라고요. 그래도 장점은 분명합니다. 아기가 울 때 분유를 정말 빠르게 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수유 때는 이 편리함이 크게 느껴져요. 분유 스푼을 뜨고 깎고 넣고 물을 붓고 섞는 과정이 줄어듭니다. 아기가 브레자로 만든 분유를 만일 잘 먹는다, 사용하는 분유랑 설정 번호가 잘 맞다, 부품 관리도 크게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만족도가 충분히 높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람들이 브레자를 육아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버튼 하나의 편리함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편리함보다는 불안함이 조금 더 컸습니다. 손분유와 브레자 분유의 맛이 너무 달랐고요. 세팅 번호를 바꿔가며 비교해도 손분유랑 같은 맛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분유가 나오는 구멍 주변에 가루가 매번 다르게 굳어서 붙어있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거기에다 물통과 부품 세척까지 해야 했어요. 결국 분유는 빠르게 만들어주지만 만들어진 분유를 믿지 못하게 되면서 사용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저에게 브레자의 가장 큰 단점은 세척도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농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아기가 먹는 분유인 만큼 이 부분을 그냥 흐린 눈으로 넘어가긴 어렵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브레자 분유 제조기를 잘 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기가 울 때 버튼 하나로 분유가 만들어지는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먹이던 남양 임페리얼 엑소는 손분유와 브레자 분유 제조기로 만든 분유의 맛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세팅 번호를 여러 개 비교했지만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분유가 나오는 부분에 가루가 굳어서 붙어있는 모습까지 보고 나니 더 이상 믿고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척과 관리도 생각보다는 귀찮았습니다. 식초를 넣은 물을 출수해야 하고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물통의 2~3배 되는 물의 양을 또 한 번 더 출수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니 결국 브레자를 세척하는 동안 손분유를 또 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 사용한 뒤에 이 브레자 분유 제조기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굳이 다시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손분유가 처음엔 굉장히 귀찮고 과정이 길게 느껴졌지만 한번 적응하고 나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물론 베이비 브레짜 분유 제조기를 정말 잘 사용한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기의 잦은 수유가 전부 브레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다만 저는 당시 이유도 모른 채 아기는 계속 배고파하고 하루 총 수유량은 자꾸만 늘어가고 저 역시 너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 라는 걸 꼭 남기고 싶었어요. 모두가 필수템이라고 부르는 제품도 우리 아기와 우리 집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브레짜를 사용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또 반대로 정말 만족하며 사용하셨던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아보고 싶으신 물건 리뷰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랜만에 이 멘트를 쳐보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찰서다였습니다.